근데 인터뷰하기 전에 얘기를 다 해가지고 일단 집을 왔는데 너무 예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담이 없을 때 왔거든요. 저는 이제 뒷공정에 왔고 한 팀장은 전 공정에 왔다가 이제 둘이 한꺼번에 완공된 모습을 봤네요. 입주를 언제 하신 거죠? 지난 11월 6일 날 했었습니다. 11월 6일 한 두 달 반 정도 네. 된 거네요.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고 특히 아내가 아주 흡족해해서 더 제가 좀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네. 사모님이 편하셔야. 집이 평안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 집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저는 서재가 가운데 있고 여기가 거실인데 저쪽이 이제 이 집의 주인공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저 공간 설계를 누가 하시고 또 의도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택지를 구매를 했을 때 이렇게 도로가 저쪽에 있어서 도로 쪽에 어쨌든 거실을 이렇게 하면 사적인 그 공간이 좀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동쪽에 가장 생활을 많이 하는 거실과 어떤 부엌을 놓고 침실은 이제 어차피 잠만 자는 공간이다 이렇게 개념을 바꾸면서 안방이 문 앞으로 갔죠. 그래서 문간방이 됐습니다. 일명 머슴방이라고. 아니 근데 굉장히 틀을 깬 엄청 실용적이면서도 저 공간은 거의 그 한옥과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 서재에서 이 건너 그 복도를 넘어서 창문 너머를 볼 수도 있고 또 문을 닫으면 벽이 생겨서 창문 책을 볼 때 먼 산을 풍경을 보면서 책이 잘 읽힐 때가 있고 벽에 딱 독서실처럼 그렇게 책을 읽힐 때가 있는데 그 공간 설계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원래 의도적으로 가운데 방이 좀 좁고 길게 해서 이제 오디오도 좀 듣고 또 사실 영화도 보고 이제 이런 공간 그러면서 책을 읽고 그러면 좀 깊숙이 좀 약간 어둡기도 하면서 따뜻한 남쪽 햇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뒤에 또 산이 있거든요. 월출산이. 배산임수 아닌가요? 왕의 자리. 저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 부부가 이제 산에를 갔다가 와서 상고대가 피었어요. 위에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카톡에 보내놓고 우리 동네 뒷산에 처음 가봤어.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뒤집어지죠. 우리 동네 뒷산이 국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이고 월출산에 뭐 바위산이고. 아니 근데 원래 그럼 이 지역에 사셨어요? 아니요, 원래 이 지역은 아니고 이제 사실은 퇴직 이후에 어떤 곳에서 살아볼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연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연으로 이 지역을 예전부터 자주 왔었는데 이 지역이 참 걷기를 하고 싶은 곳 이런 곳이어서 여기를 정하게 되고 집을 지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녹차밭 그 차 타고 이렇게 걸어오다가 차 세우고 걷고 싶더라고요. 그 오솔길로. 이제 딱 큰 길을 오다가 녹차밭을 딱 만나서 와 녹차밭이다 했는데 녹차밭 사이에 오솔길이 있고 오솔길 끝에 딱 이 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더라고요.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네요. 여기 땅값 오를 것 같아요. 처음에 창문 설계 그러니까 상담 의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창호도가 아니고 이제 3D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복도를 TS나 이게 열리는 걸로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지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고 되게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에 이제 건축주님이 주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좀 그랬죠. 아주 그 창호에 관해서 나름 공부도 좀 하고 어떤 창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모두 다 부딪히는 문제지만 시스템 창으로 할 것인지 그냥 보통 창을 할 것인지 시스템 창으로 하면
북미식으로 할 건지 유럽식으로 할 건지 이것 가지고 고민이 있고, 또 문제는 각각을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창모에서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 이지 슬라이딩 창호가 굉장히 저한테 꼭 필요한 창호였고, 베라텍을 선택하면서 시창모의 시공을 부탁드린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굉장히 두 팀장님하고 대표님이 신뢰감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건축이 그냥 요 얘기는 너무 인위적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다른 그 브랜드 시공된 곳도 찾아가 보고 직접 또 이렇게 만져보고 국내 메이커가 만든 것도 봤는데 갖는 좀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말 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아내가 이런 유튜브를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봐라.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이렇게 그때 이제 이지 슬라이딩에 대해서 굉장히 두 분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금방 이렇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건축님 아까 좀 전에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아까 잠깐 얘기해 보니까 창문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 격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시고 프로파일, 하드웨어, 뭐 왜 시스템 창호인지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좀 전에 얘기하실 때도 그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구분지으셔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거 보니까 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거기서부터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건축주님이 느끼시는 어떤 창호의 중요성은 뭐고 또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이제 제가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확장형이 됐는데 확장형으로 이렇게 바로 입주하자마자 회사에서 확장형을 만들어 주었는데 모든 방을요? 예, 근데 그 안방은 베란다를 그대로 놔두고 안방은 나머지 방을 이중유리 이중창으로 해서 국내에 아주 굴지의 그 기업 소재를 썼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저녁에 잠을 잘 때 그 냉기가 들어와가지고 머리가 시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창이 갖는 그 단열성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유리창이 가져오는 어떤 단열성만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어떤 틀이 이를테면 뭐라고 하냐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그 프로파일이 주는 단열성 그리고 또 이렇게 밀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창호를 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서 시스템 창호를 선택했다 요 사이에 시스템 창호는 안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창은 내가 추운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중창은 안 쓰고 싶어. 그러면 시스템 창호를 쓸 거야 라고 할 건데 시스템 창호는 춥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언제 하시게 된 거예요? 창호에 대한 공부하면서 뭐 기밀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열 전도율 몇 % 이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공부 많이 그런 하셨구나. 것들 보면서 그게 격실 이야기 있잖아요. 7개짜리 뭐 5개짜리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건 분명하겠다. 그리고 특히 유럽식이 이렇게 잡아서 꽉 눌러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밀성이 확실히 보장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미국식도 사실은 해볼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식은 실제로 작동해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서 직접 해봤는데 너무 빡빡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힘들고 그런 점에서 유럽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제 가장 좀 염려가 됐었던 그 미서기를 만들지 못한 것이었는데 또 마침 이지 슬라이딩이 나와서 베라텍에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실례지만 그러면 저희 요거 좀 먹어도 될까요? 드시면서 하십시오. 예, 드세요. 예. 말씀 제가 진짜 잘하시네요. 안에도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많이 먹었어요? 먹고 있어요?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대접도 해주시고.